그런 만큼 오늘 또 얼마나 알짜 전략이 나올지 그럼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구글이 손을 잡았다. 웨이모가 좀 눈에 띄네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웨이모가 선택한 현대차, 자동차와 자율주행 글로벌 훈풍 이어질까입니다. 2028년까지 웨이모에 아이오닉5 기반 6세대 자율주행 차량 5만 대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5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율주행 쪽에서만 약 3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간 정말 약점이라고 조롱받던 좀 자율주행이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좀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뭐 해결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자율주행이 조금 더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맞아요. 누구 탓으로 돌릴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1월에 다 반영을 하지 않았나,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뉴스가 나올 필요는 있겠죠. 결국은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현대차가 일반 자동차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업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현대차가 로봇이나 혹은 자율주행에서의 그 큰 틀을 잡을 기업인 것은 맞긴 하지만 지금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약간 쉬어가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의 수급도 약간 지지부진하고 거래대금도 약간 지난주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을 받기는 쉽지 않은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기까지는 조금의 더 변화나 뭐 정책이나 다른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에서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서 현대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차는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이 우선이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1순위는 로봇이고 그 다음이 자율주행. 그 중요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로봇 관련 모멘텀이 다시 한번 터져줬을 때 그때 자율주행 관련 이제 이슈도 그때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자율주행 모멘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가지고 뭔가 실적을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뭐 실적이 나와줄 거라고 해서 뭐 올라갈 거다 이런 맥락보다는 지금은 뭐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모멘텀에 따른 밸류에이션 자체를 미래 성장 가치를 그냥 반영하는 시점이지, 그걸 가지고 뭔가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못 갈 구간은 아닙니다. 애초에 현대차를 뭐 실적이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가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미래의 성장 멀티플을 지금 반영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를 뭔가 우리 투자분들께서 보실 때 당장에 자동차 쪽에 대한 실적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외적으로 뭔가 성장 가치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건 전혀 아니다. 이미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성장 멀티플들을 좀 반영해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말씀해주신 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모멘텀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자율주행도 그렇고 결국엔 테슬라와 비테슬라 진영 간의 맞아요. 결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도 이 테슬라 쪽과의 어떤 자율주행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애초에 테슬라는 자체적인 디바이스, 자동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좀 부재하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너지를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테슬라의 경쟁 상대로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대표적인 기업들끼리의 어떤 치킨 게임이 있을 때 그때 네.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뭐 현대차가 그래도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1월 이제 말부터 해서 한 3주 정도 좀 쉬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네. 이제 현대차는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했나라고 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주 정도 쉬었으면은 갈 때 또 됐습니다. 라고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밸류에이션,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저평가에다가 여기에 이제 뭔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제외하고 없었던 구간에서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쪽으로 붙어졌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의 어떤 치킨 게임이 좀 더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된다. 그 부분에 따른 현대차의 주가 강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웨이모와의 협업은 향후에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좀 빌드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구글의 디바이스 부재가 현대차와의 좀 MOU를 더 공고하게 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 로봇 쪽도 좀 짚어볼게요. 오히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몸체에 구글의 좀 머리가 들어간다는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유진 로봇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한 시세를 또 보여줬거든요. 중소형주들 좀 2차 급등 시작할까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 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차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장주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현대차가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네. 그 뜻은 대장이 움직이지 못하면 로봇주들의 랠리를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들. 그런데 로봇 관련했을 때 끝났을까? 아니요. 저는 이제 현대차를 여전히 로봇 관련 기업으로 보고 있고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현대차가 스토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도 있고 로봇이라는 모멘텀도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나요? 네. 수급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야지 다른 로봇 종목군들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우선 추정을 해야 한다.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로봇 관련 기업들의 수급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우선 한 주라도 이제 놓으시고 내가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현대차 주가를 보게 됩니다. 네. 그게 아니어도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사실 50만 원 이하 라인대라면 현대차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결국 대형주로의 수급이 얼만큼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차가 대형주이다 보니까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의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봉상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다음 주에 올라줘야 하는 라인대는 맞습니다. 약간 기계되었을 때 좀 더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당장 현대차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중소형주들 뛰기 시작하길래 다시 한번 가나라는 좀 질문을 드렸는데 대장주인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좀 단호한 답변을 주셨네요. 태우 매니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 동의하세요? 관련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로봇은 반도체처럼 보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는 이유는 전방 산업에서 AI라든지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족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실적 자체가 상승하는 것들, 이 피해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듯이 로봇도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 세계에서는 테슬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체계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테슬라에서 모델 S랑 X가 이제 생산 종료를 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라인 자체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으로 좀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테슬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100만 캐파로 일단 진행을 할 건데
당장 할 수는 없다.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액추에이터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의 품귀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동일한 맥락으로 HBM이라든지 이런 첨단 반도체의 품귀로 인해서 가격 상승.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와, 이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관심도가 높아지는구나. 이 맥락처럼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생산 캐파 라인 자체는 좀 만들어져 있어도 그거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에 충족되는 정도의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하는 물량 대비했을 때는 공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도 이런 핵심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쪽은 계속 올 한해도 부각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 앞서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모든 중소형주들이 다 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핵심 부품으로서 이미 레퍼런스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파일럿 단계로서도 뭐 양산을 하고 있거나 그런 쪽에서만 집중을 하시는 게 많이 올랐다고 좀 덜 오른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미 간 쪽에서 더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부분으로 로봇주는 좀 옥석가리기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아니오라고 좀 단호한 답변을 주셨지만 로봇의 또 심장으로 2차 전지도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2차 전지도 로봇 대장주가 가기 전까지는 아니올까요? 뭐 그런데 일부 종목군들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죠.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일부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뭐 전고체 같은 그런 로봇 관련했을 때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은 현대차가 움직이고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ESS라든지 혹은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장의 꼭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로봇까지도 아무래도 대장주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